네이버, 카카오, 웨이메도스에 반등하는 이유는 주식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유를 찾지 말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를 찾지 마요. 아까 저도 몇 가지 쭉 봤거든요. 이제 제가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2시간 동안 유튜브도 보고 뭐 경제 유튜브 많이 봤어요, 제가. 자, 카카오뱅크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갔겠죠, 뭐. 그죠? 만약에 떨어졌으면 또 선반영이랑 할 때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아, 저녁 때 하니까 노란 멤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노란 마크 멤버들이. 저녁 때 좀 가끔 해야 되겠어요. 이제 카카오뱅크의 역대 영업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9.9% 성장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저분이 반영됐어요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카카오 게임즈만 빼고 다 반등. 이제 반등이 시동을 걸었을까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로 좀 볼게요. 오늘 메인은 카카오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카카오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대신에 카카오만 그냥 매달 잘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 좀 올라갔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주식은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있어야 돼요. 요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대형주는 이게 더 심해요. 가끔 소형주는 매집, 상승, 하락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때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이게 더 심해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만큼 대형주는 V자 반등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를 좀 보게 되면 엄연히 제가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대신에 금방 알려드린 대로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엄연히 이 친구가 지금 많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실적이 좋아도 전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17,000원 하던 주가 17만 원 갔어요. 10배. 주식을 여기서 사지 마요. 월봉 고점에서. 제가 월봉 고점에서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카카오가 반등을 해주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 5개월선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5개월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찍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겠죠. 즉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자, 상승했으면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갈 거고 요거를 잘 보다 보니까 내가 단기로 해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하고 봤어요. 근데 카카오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지금부터 반등을 시작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도 무조건 5개월선, 6개월선 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다 대고 카카오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뉴스 믿지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개선까지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량만 살짝 늘어나면 돼요. 일단 5주선이 올라탔습니다.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도 마냥 떨어지기만 했던 건 아니고 5주선을 가면 20선까지 가고 보이시죠? 5주선을 가면 20선까지 가고 이 얘기는 지금 5주선을 갔기 때문에 20주선 가격인 65,000원까지 회복해줄 확률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5선에 샀다면 앞으로 20% 정도는 먹을 수 있겠구나. 일주일 만에 갈지 2주일 만에 갈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일봉을 봤어요. 21선이 올라탔죠.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죠. 파워풀하지 않아요. 앞전에 거래도 큰 거고 누군가 바닥권에 싹 쓸고 들어왔죠. 자,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아까 알려드린 6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반등 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기까지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주선까지 간다고 해도 얘네들이 깔끔하게 모여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격의 밀집이라고 하죠. 이격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면 5주선, 10주선, 20주선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순간 반등할 때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2선 맞고 떨어지고 5선 지켜주고 맞고 떨어지고 이격이 싹 모이겠죠. 이렇게 싹 모여가지고 완벽하게 얘를 뚫었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증이 돼요. 뭔 얘기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도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원체 카카오에 불리신 개인분들이 많아서 그냥 쭉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날아가서 많이 고통받으신 분들이 카카오를 다시 수익을 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모여주고 이격이 이렇게 모였을 때 반드시 20주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깨지 않아야지만이 드디어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증이 되는데 안착을 못 해주게 되면 어차피 줄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해 줄 때는 20주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카카오 게임즈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뛰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못 돼요. 또 하나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잠깐 볼까요? 위메이드 그룹주가 아주 난리를 쳤죠. 자, 제가 알려드렸죠. 위메이드 그룹주는 원체 위치가 낮고 특히 위메이드 플레이의 위치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 양면성을 떼요.
자, 다시 한번. 주식은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왜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사냐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양면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안 좋거나. 정말로 안 좋거나. 그러니까 올 바닥이지. 두 번째는 수급에 의해서 그냥 떨어졌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선 물론 대형주는 좀 안정적으로 봐도 되고 반드시 재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배당을 주는 회사인지 안 주는 회사인지 매출에 비해서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큰 회사인데 뭐 이 멀쩡한 회사가 시장이 안 좋아서 단순히 떨어진 건지 요렇게 해석해 놓고 특별히 악재가 없거나 너무 안 좋지 않은데 떨어지면 매수를만 해요. 그런데 이메이드가 얼마 전에 악재가 잠깐 나왔죠. 그러면서 떴다가 날라갔다가 그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로 받으면서 그냥 그 위믹스인가요? 그죠? 그럼 뚝 떨어졌죠, 이 친구들. 확 날아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 고점이 아니죠,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런 데서 살만한 거예요. 특히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는 앞으로 옆으로도 갈 건데, 일단 5개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띠락률이 있어요.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이번 주에 만약에 20주선이 올려놨다. 다시 시작이에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이드도 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보다는 월봉 H를 봤을 때 이메이드 맥스나 이메이드보다는 제가 분명히 이메이드 플래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월봉 H가 났고 오늘 제가 어디서 방송을 했냐면 아침에 실방할 때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여기. 그냥 날아갔어요. 저도 사실은 얘가 오늘 날아갈 줄 몰랐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봤죠? 얘가 오늘 날아갈 줄 올라갈 줄 몰랐어요. 단지 이 정도 자리는 굉장히 살만하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돼요. 오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대상자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MS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환사채에 참여할 정도면 이 회사가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가난한데 카카오 게임즈만이 유일하게 오늘 조금 안 좋게 무너졌는데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를 잠깐 봐도 카카오 게임즈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대신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진 않아요. 주봉에서도 전환을 못 해놓고 있는데 해주려고 하고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이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일단 20선까지는 가요. 위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5선 회복해주고 20선 갔기 때문에 요번 주에도 갈 수 있는데 요번 주에 회복해주면 20선 가기 20%이기 때문에 내가 20%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순간 사건 들고 거량 터졌죠. 그러니까 내일도 21선만 안경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주식을 월봉 고점에서 못 사게 해요. 또 하나가 우아할 때도 못 사게 해요. 월봉 고점에서 아무리 얼마 먹었다고 그래도 좀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런 데서 먹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월봉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 모든 자산은 제가 싸게 사라고 했죠.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어떤 자산이든 간지 내가 투자하고 하자는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아무 때나 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싼 걸 어떻게 알아? 주식이 싼지 안 싼지. 카카오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닥은 모르지만 최소한 바닥은 모르지만 추세의 전환과 턴을 보여주는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이전의 바닥이 단기성 바닥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봤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봤더니 월봉에서 해도 너무할 정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단기 반등이라는 걸 해줄 때도 어디까지 가냐면 최소한 5개선 근처까지는 가요. 그 가격이 정확하게 23,000원이 되고 이 친구가 23,000원을 간다는 얘기는 일단은 15%에 올라갈 확률이 더 있죠. 10주선이 단기 목표가고 20주선까지 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15,800원의 저점이 확증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사실 오늘 사기는 좀 불편했어요, 이 친구가. 자, 봅니다. 뭐 시간에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떨어졌죠. 16%나 올라간 걸 내가 단기가 됐든 스윙으로 됐든 올라가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내일 같은 날도 오늘의 저점만 깨자면 사실은 60일선까지 아까 알려드린 23,000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터졌죠, 지금. 주식은 거래량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월봉에서 바닥권인데다가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만 깨자면 돼. 대신에 5주선 깨면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5주선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고, 오늘 떼서 내일 날아가면 그대로 대응하면 되지만, 이것도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거예요. 단 오늘 떴기 때문에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20일선까지 밀려요. 그러면 오늘 뛰고 내일 음봉이 생기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10주선을 갔는데 아직 안 간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카카오페이예요. 자, 카카오페이에 대한 뉴스, 뭐 적자를 뭐 줄일 거라는 둥, 뭐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된다는 둥,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처럼 뭘 어떻게 한다는 둥, 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알았어. 모든 뉴스는 일단 참고만 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가 한번 사볼게. 대신에 조건이 갖춰줘야 돼요.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자, 엄연히 최저점인 3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5개월 선이 목표가가 돼요. 그래서 5개월 선 가격을 찍어보니까 얼마냐면 정확하게 49,700원이에요. 즉 49,5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주봉에서 지금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10주선을 갔는데 아직 카카오페이는 못 갔죠. 짧게 볼 때 내가 10주선까지는 봐야 되겠구나. 10주선까지만 가도 20%예요. 마진율이. 일봉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터졌는데 많이 터졌죠 지금. 꽤 많이 터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터졌죠. 예전에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갔냐? 정확하게 60일선까지 갔어요. 이번엔 이격이 더 벌어졌죠 지금. 더 벌어졌는데 60일선까지만 가도 정확하게 54,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60일선에도 조금 양보해서 월봉에서 5개월 선인 49,500원까지가 목표가가 되게 되고 49,500원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내일 FOMC 결과가 안 좋아서 밀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21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깨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깨지 않고 다시 음봉 하나가 떨어진다거나 꼬리 달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고 이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주식이에요. 옆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봐, 그거 샀어야지. 응? 올라갔잖아. 우연이에요. 이해하셨죠? 계획 없이는, 주식은 계획 없이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 계획 세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들이 뛸지 안 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표가가 20주선을 잡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20주선을 찍었기 때문에 5개월 선이 목표가가 되고, 카카오페이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일단 10주선까지는 가락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반등하는 폭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월봉에 이런 데서 물려서 중장기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월봉 저점에서 순간순간 잘 매달 잘 모아나가시면 최소한 남들보다는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사는 거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카카오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제주인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무도 못 사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그럼 내가 카카오로다 고생할 일이 없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밀리의 서재, 플랫폼 위기 속에 왔다가 지금 카카오도 살아나고 네이버도 살아나는 바람에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자, 밀리의 서재 관련주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니뮤직이에요. 자, 두 번째가 HB 테크놀로지. 웅진 계열들도 역시나 밀리의 서재 관련주고, 웅진이나 웅진 싱크빅은 그 아동, 그러니까 애들 책이나 이쪽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의자 뭐라 하는 거죠? 그거 정책적, 그러니까 산화 제한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애기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은 뭐예요 그거? 아, 사람이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나쁘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런 관련주기 돼요. 유아 관련주. 자,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 대장 대표주예요. 예전에도 밀리의 서재 관련주로 빵 떴습니다. 그런데 알았으니까 밀리의 서재가 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니까 월봉의 위치를 봐야 되겠죠. 엄연히 위치가 낮아요. 월봉의 바닥권에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으니까 그냥 21선만 깨지 마. 내가 여기서 사줄게. 왜?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때문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21선만 안 깨면 되고 빠르게는 5일선 근처 매수해요.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수가가 여기가 되고 목표가가 여기인데 사실은 요 정도는 뚫어줘요. 그래서 변곡점 자리인 4,500원에서 240원까지는 가겠구나. 대신에 조건이 맞아요. 출산장려 정책. 참. 21선만 안 깨면 돼요. 머리가 자꾸 나빠지니. 자, HB 테크놀로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나빴어요. 제가 봤을 때. 자, HB 테크놀로지도 엄연히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바닥권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때 여기가. 자, 이 친구 왜 바닥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400피가 왔을 때 자리가 다시 왔기 때문에 좀 낮고 쌀인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살만하죠. 21선 근처 살짝 뚫어준 매수예요. 웅진 싱크빅도 원천이 떨어졌어. 얘네들도 지금 살만해요. 월봉 예치가 하도 낮아가지고 물론 이제 내일이 좀 긴장되는데 FOMC로 결과 나와봐야 되지만 이 정도면 위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금방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역시 위메이드 투자 유치 얘기가 있지. 뭔 얘기냐면 요게 이렇게 보시면 투자 들어오는 데가 키움증권, 하나은행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MS가. 그런 바람에 오늘 더 강하게 반응을 했고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하게 이제 겨울이죠. 뭐 지금 겨울이 다 와갔는데 12월 1월에 강하다는 얘기는 항상 애들도 방학하고 또 겨울 되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실강 때문에 매일 집에 있긴 하지만 많으신 분들이 나가기보다는 집에 있죠. 그래서 게임주가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이메이드 플레이는 지금 살 건 아니고 다시 떨어지면 뭐 그냥 쭉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떨어지거나 5일선 찍고 나가게 되면 매수가 되고 미투온이 아까 살짝 움직이거든요. 미투온의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엄청 낮아요. 위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단기로 보기보다는 수익 관점에서 봐도 되고 어차피 5일선 안 깨면 제가 매수라고 그랬죠. 이틀 전에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8% 갔어요. 어제 쉬고 오늘 땡땡을 그렸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60선까지 뛸 수 있다. 60선까지만 가도 일단 10%예요. 10% 괜찮아요. 미투온이 뛰면 미투젠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은 앞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빵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다시 뛸 수 있어요. 이건 미투젠도 마찬가지고 서메이지가 좀 힘이 없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뭐 제가 좋게 본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액션 스퀘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대신 추세가 좀 불안하니까 이 친구 지금 조금 지켜봐야 돼요. 자, 룸투 코리아는 좀 관심 있게 봐야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 있고 월봉에서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는데 원체 싸요. 그래서 주봉에서 돌려놨어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5주선을 회복해주기 시작하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거든요. 60일선까지만 가도 28%예요. 주봉은 왜 중요할까요? 소형주만 그린 게 아니라 대형주를 봐도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도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은 순간부터 올라갔죠.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5주선 돌려놓고 깨자마자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5주선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주식을 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기준선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동평균선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그런 마법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법 같은 애들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해주는 건데 룸투 코리아는 엄연히 5선 올려놨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곤플라이, 컴투스 다 마찬가지예요. 컴투스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역시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일봉에서 지금 돌아주고 나가고 있죠. 만약에 이 친구가 중기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라타는 순간 지금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컴투스까지도 괜찮고 모비릭스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고 이 친구랑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2선 밑에 있을 때 주식을 너무 겁내지 마요. 모비릭스가 예전에 이 가격 왔을 때 이만큼 뛰었죠. 어디까지 가나 똑같이 저희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40선 밑에서 주식을 겁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240선 밑에 있게 되면 뛰었을 때 이런 데를 다 가요. 마냥 그린 건 아니지만 일단 주도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포스코 엠텍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이 친구를 어디서 사라고 그랬냐면 241선 밑에 이런 데서 그냥 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가도 큰 수익이라고 그랬죠. 다시 왔어요. 또 갔죠.
그죠? 다시 한번. 리튬이 시장이 안 좋은 9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은 10월 달에는 잘 올라간 섹터가 리튬 하나예요. 그런데 다 여기다가 다 떴어요. 여기다 날아가고, 여기서 날아가고. 이거랑 모빌릭스랑 틀릴 게 별로 없죠? 240은 되게 사요. 여기 가요. 여기서 사면 여기 가요. 물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인 9,900원만 깨지 않으면 지금 하루하루 일이 할 것 없이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W게임즈는 좋긴 한데 속도는 느린데 제가 이 친구를 여기선가 얘기했거든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계속. 자, 목표가가 20개선이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단 동작이 느리니까 좀 이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좀 답답하구나.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액토즈 스포트, 조이시티부터 관련해서 전부 다 플레이드까지 전부 다 게임주들은 앞으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섹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대비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다. 게임주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게 이메이드 플레이인데 제가 이 친구들 좋게 본 제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사지. 월봉 고점 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뚝 떨어졌죠. 다시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 쫓아가 사지 마요. 다 제자리 와요. 게임주를 봐야 되고 게임주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제가 로봇주라고 그랬죠. 로봇주도 미래컴퍼니가 월봉 H가 났고 유얼로보틱스, 로봇스타, 로보티즈, 모비스, 큐렉소 다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제가 전체적으로다가 전부 다 따로 모아서 알려드리고 매일 실방 때 알려드리니까 이전 영상 보면 다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종목 좀 챙겨보고 갈게요. 증권가는 벌써 삼성 지배구조 개편 주목. 우리는 벌써 보고 있었죠, 얘네들. 자, 첫 번째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가 항상 지배구조 개편에서 수혜를 받아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5개월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13%의 수익률이 나와요.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로도 괜찮아요. 자, 주봉에서 추세선을 해놨죠. 지금 5주선 위에 있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떼요. 뭐 증권가에서 수혜주를 찾든 말든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살짝 늘어있고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순간 뛸 건데 왜 뛰냐? 지금 나온 전유수 때문에. 지금 나온 전유수 때문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또 하나 관련 있는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에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는 한번 뛴 이력이 있고 슬슬 뭔가를 하죠 지금. 그러니까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 매수. 사실 깨도 손절 안 해도 돼, 얘네들은. 얘네들 두 친구가 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